자, 고양이고 17번 지문부터 보기 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계속 지문 내용 랩업하고 있었으니까 자, 다시 한번 훑어보면 자,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환경에 오히려 친환경적일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뭐를 놓쳤어요? 탄소 배출 그러니까 탄소 배출 왜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디지털로 바꿨잖아. 종이를 안 쓰잖아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하고 그걸 사용할 때 나오는 그 배출이 뭐 때문에 늘어나죠? 그게 뭘 사용했는데? 좀 제일 핵심만 지금 빠지고 다 얘기하고 있어. 그게 결국 자 6번 문장에 뭐라 하냐면 However, the cost of the internet and electricity for the environment is neglected. 화석연료 사용.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했잖아. 전기가 늘어서. 그게 핵심이야. 자 2번. 자 자신의 목소리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자 어떻게 다르게 들려요? 더 높게 들려. 그러면 우리가 인지하는 건 더? 요거 낚시 조심해야 돼. 자 왜 더 낮게 들려? 우리가 들을 때는 웨이부터 내리로 바로 이게 치고 들어와서 응? 좀 더 낮게 들리는데 그 녹음된 목소리로 들을 때는 아니 그 직접 말할 때는 성대가 진동해가지고 그 진동이 뇌로 직접 전해지는. 그렇지. 그게 저주파음이 직접적으로 진동을 치니까 그래서 더 낮게 들리는 거죠. 잘했어요. 자 외래종이 생태계에 도입되면 얘네가 토종보다 오히려 뭐를 더 잘해서 더 잘 적응해서 밀어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생태계에 뭘 초래할 수 있다. 그렇지. 잉카 제국은 말 없이도 누구를 통해서 전령을 통해서 누구의 메시지를 양측으로 왕과 그치 신하들이 보고하는 거 요 두 개를 생각보다 꽤 신속하게 전달했다. 자 청소년기의 뇌 발달은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뭐가 먼저 성숙하죠? 대뇌 변형계는 뭐랑 관련 있고? 감정. 근데 논리적인 인성과 관련 있는 전전두엽은 아직? 그치. 확실히 다르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 얘기하죠. 자 원자 배열로 형성되는 결정. 자 그러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결정이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습성, habits. 그래서 습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다양하게 변하지만 그 다양성은 무한하다, 유한하다. 그리고 이쁘게 결정이 형성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왜? 결정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천천히 거기에 맞춰서 형성이 돼야 되니까. 자, 노동에 뭐가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죠? 분업하면 훨씬 더 뭐 할 수 있어? 많이 적게?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분업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업화에 따른 뭐가? 전문화. 전문화. 자, 마그마 냉각 이거 앞에 그 결정 지문이랑 똑같죠. 자, 마그마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냉각을 해요. 그러면은 좀 어떨까? 이거 그건가? 자, 만약에 마그마 빨리 식으면 어떻게 되죠? 결정이 좀 모양이 아니고 작게. 그쵸, 작죠. 왜냐면 형성되는 시간이 적었으니까. 오케이, 이번 요 정도만 볼게요. 자, 일단 너도밤나무 예시를 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들은 경쟁을 통한 생존이 아니라 상생을 통한 생존을 한다. 그래서 그걸 뭘 통해서 해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뭐하니까? 공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가 생기는 이유가 뭐죠? 근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이죠. 왜? 보통 기아가 생긴 나라들은 음식을 수출한다는데 그 수출해서 다른 나라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그 비싼 음식을 사 먹지를 못해요. 그치. 역설적으로 음식을 수출하는데 자기들이 먹을 음식은 정작 수입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역설이죠. 뱀파이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 너무 가라. 야, 자 얘는 됐고. 자 음악을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왜요? 도덕성 그럼 도덕성과 관련해서 좋냐 나쁘냐 그럼 그 판단 기준이 뭐죠? 좋은 음악은 우리를 좀 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더 올려주는데 나쁜 음악은 우리를 더 타락시키고 안 좋게 만든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게 그러면 좋은 공연과 나쁜 공연의 차이는 뭐예요? 좋은 공연은 여봐 확실히 누적 복습의 깊이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죠. 이러니까 복습 계속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뭐라 했냐면 좋은 공연을 하는 공연자는 타인을 위해서. 근데 그 나쁜 공연은 자기 잘났다는 걸 과시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타적이냐 자기 중심적이냐. 그래서 이고센트릭 그다음에 저기 이타적인 거. 이타적인? 이타적인 잠깐 영어로 뭐였더라? 까먹었네. 이거 나중에 잡아서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이타적이 왜 생각이 안 나지? 자, 그다음에 문학 작품의 제시 방식과 독자의 해석. 자,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문학 작품은 뭐를 갖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사실적 묘사랑 함축적 묘사. 근데 비율은 뭐 비율이 어떻든 그딴 건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뭐는 들어갈 문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함축적 메시지. 그럼 그거를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라고 했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추가 정보를 잡은 게 해석은 그러니까 객관이다 주관이다. 그치.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자, 다문화 사회에서의 헌금률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다? 그럼 상대방을 대접해줘. 근데 그 문제는 뭐 이거는 어디서만 통용된다? 그치 단일 민족일 때. 근데 다문화 문화가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 의도치 않게 뭐 할 수 있어? 상대방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에 맞는 상대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걸 거고. 자, 이거 저건데 표지판 붙이는 거 운전. 그거 의의가 뭐죠? 실험에? 먼저 작은 부탁을 하면 그치. 나중에는 더큰 그렇지. 더 큰 부탁에 있어서의 수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좋습니다. 자, 16번.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뭘 한다? 얼굴을 그치. 본능적으로 얼굴을 본다. 그 이유는 뭐다? 어쩌면 우리가 뭐 진화할 때 진화할 때 그 얼굴을 보고 위험성을 판단하고 그치. 얼굴을 어두운 데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결국 우리 애기들이 잘 시력도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걸 통해서 이건 인간의 본능이구나, 생존 본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면서 16번 질문까지 끝.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내진 다음 주 수업 때 이제 시즌 3까지 물어보겠죠. 시즌 2는 아까 시즌 1처럼 매끄럽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네 질문만 오늘 보고 끝내겠습니다. 17번 질문은 너무나도 쉬워. 자, 화학식 얘기죠. 화학식 물론 우리가 문과지만 그래도 얼추 알지. 요즘 중국어 내가 안 그래도 참 좋아. 너 만나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내가 요즘 중국어에 꽂혔거든. 그러니까 꽂힌 게 그냥 공부하고 있다라는 건 아닌데 너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지금 뭘로 공부해? 저희 학교에서는 교과서 전공 기출 중국어랑 응, 중국 문화랑 응, 중국어 회화 이 세 개를 공부하고 응. 방학 때는 HSK HSK 학교에서 커리큘럼 때문에 쳐야 돼? 아니면 그냥 네가 혼자 치고 싶어서 치는 거야? 학원에서 학원에서 하재? HSK. 내가 대만 살았다고 얘기했었나? 네. 그래서 중국어에 대해서 나는 되게 호의적인 사람이고 배우고 싶거든. 근데 이제 바쁘니까 근데 내가 요즘 버스 타고 출근하니까 그 시간을 좀 중국어 공부하는 걸로 그러니까
학원 올 때는 영자신문 읽고 근데 학원에서 집 갈 때는 너무 어두워서 신문 읽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때 중국어를 좀 해볼까?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할까 싶기도 한데 그냥 그렇게 해서 인트로로 시작하는 게 낫겠지? 나는 HSK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냥 언어 학습을 되게 좋아해 내가. 그래서 영어도 이제 해야 되긴 하는데 영어 하면서 중국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죽기 전까지 5개 국어 하는 거거든. 근데 물론 꿈은 이렇게 높긴 해. 네, 근데 지금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저기 영어, 그다음에 프랑스어 이렇게 요거 5개는 해보고 싶거든.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스페인어인데 스페인어까지 하면 난 내가 봤을 때 전 세계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웬만한 언어는 다 한다는 거니까 그냥 그런 꿈만 갖고 있어요. 제가 언어 잘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나는 보통 외국어를 이렇게 싹 보면 대강 느낌이 와. 그러니까 이거 그냥 타고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아 이렇게 발음하면 되구나. 그리고 중국어도 딱 들으면 아 왜냐면 한자를 내가 배운 적이 있고 아무래도 대만에 살았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대강 딱 느낌이 딱 봤을 때 아 예를 들면 吃饭 이렇게 했을 때 아 츠는 아 츠가 먹는다고 판이 밥인가 보다. 그럼 반이 우리가 백반 할 때 그 반인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꼬리를 물더라고. 그래서 언어 학습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각설하고 자 if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같이 하면 좀 너한테도 영감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서 나도 마찬가지고 이거 해석해 보세요. If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만약 당신이 수학식을 한다면이네? 왜 지금으로 해석했어? 헤드잖아. 해야 했었다면 탈락. 한다면이에요. 왜? 가정법이거든요. 이렇게 틀려야 돼. 그래야 자극이 돼, 뇌가. 너도 분명히 아는 문법 개념이거든, 그지? 가정법 뭐라고 했어, 내가? 부스터에서? 잠깐만, 부스터 못 들었구나. 부스터 다 들었나? 5강까지 들었어? 5강까지, 가정법까지 도달했어요, 혹시? 그 가정법은 도달을 못한 거네? 그럼 너가 그 생고생한 게 다 가정법 때문이야. 왜냐면 가정법이 뭐야? 아닌데? 아니야. 왜냐면 정의를 하고 싶잖아. 그럼 내가 정반합하라고 했잖아. 가정법 반대가 뭐게? 직설법이야. 너 방금 미래라 했지? 왜냐면 너는 그냥 가정만 신경 쓴 거야. 이거 가정법 영어로 서브정티브예요. 이거 왜냐면 유럽 언어에 다 있거든요. 가정법이. 근데 왜냐면 subjunctive 이거 시간은 전혀 관련이 없어. 직설법 말고도 뭐야? 이건 알지? 보이는 그대로잖아. 그럼 가정법 보이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뭐를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거는 기억할 거야. 자, 시제는 시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잖아. 과거시 뭐라고 했어? 눈에 안 보인다 했잖아.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인 거야 이름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은 미래, 시간이랑 상관없어. 미래든 지금이든 옛날이든 다 지금이랑 반대돼서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식을 써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써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학생이니까 공감은 안 되겠지만 나처럼 이제 이미 다 늙어갖고 이제 공부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표현인 거예요. 가정법 과거가. 물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대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가정법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거든. 그지? 왜냐면 현실적으로 있을 법한 일이니까. 근데 이런 거는 가정법 써야지. 주어가 만약 주어가 만약 남자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건 무조건 가정을 써야 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 방정식을 써야 된다면 그러니까 가정 과거니까 지금 우쿠슈마 조동사 과거형 쓴 거잖아. 그래서 you probably wouldn't write 28 plus 14 equals 42라는 식으로 안 쓰겠죠. 그래서 it would take 그러니까 다 가정법이 유지돼서 그런 거야. 그러면 it would take too long. 왜 가정법 쓴 거야? 이렇게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반대되는 가상의 상황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to 내가 해서 어떻게 하라 했죠? 너무가 아니라 부정어죠?
지나치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it은 요거 얘기한 거죠. 이렇게 쓰는 행위는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뭐 하는데 이 투부정사는 부사로서 이 부사 수식하는 거야. 그걸 쓰기에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빠르게 읽는 게 어려울 거야. 저 it은 앞에 이 부분을 가리키는 주어인데 인칭 대명사인데 요건 짭주어죠. 그러니까 요거는 구분 잘 하셔야겠죠. 여봐, 그러니까 여기 읽기 가라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빨리 읽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you write, 우린 보통 이렇게 쓰죠. 그래서 chemistry is the same way. 그럼 이건 수학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학 얘기하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chemist. 물론 원초적이고 단편적인 문제겠지만 순서배열 같은 문제로 잠깐만, 원래 순서배열이지. 자, 그러니까 순서배열로 나온 거죠. 자, chemists. 왜냐면 지금 백석고도 올림포스를 써갖고 걔는 지금 빈칸 추론하거든. 지금 내가 자꾸 계속 헷갈리는 거야. Chemists have to write chemical equations all the time. 화학자들은 항상 화학식을 써요. And it would take too long to write and read if they had.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과거 시제에 쓴 이유가 가정법이니까. 화학식을 쓰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스펠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법 쓴 거고 앞에 있는 통사 구조가 반복됐으니까 구태여 쓰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so chemists use symbols, symbol 상징을 쓴대요. 기호요. Just like we do in math. 여기서 do는 당연히 대동사죠. 동사를 대신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use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a chemical formula lists all the elements. 자, 여기서 list는 동사로 써서 쭉 열거하다라는 뜻으로 타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화학식은 너 이거 공식이잖아. 주아 같은 경우 영자신문이나 영어 아티클 많이 보니까 포뮬라 어디서도 많이 쓰는 줄 알아? 이거 분유란 뜻이다. 분유 타는 거 정해져 있지. 그래서 포뮬라가 분유야. 애기들 먹는 분유. 그거 포뮬라라고 그래. 그래서 정해진 식을 포뮬라라고 해요. 그래서 chemical formula는 모든 원소죠, 원소를 쭉 나열해 준대요. H2O 하면 그거 H 하이드로겐이랑 O 오xygen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That form each molecule. 각각의 분자를 형성하는 elements. 자, 선행사가 elements 복수니까 그래서 복수 취급했죠. 관계절. 그래서 이건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요거는 그냥 싸잡아서 뭐로 치환해도 돼요. forming으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분자를 형성하는 이런 원소들을 다 열거하고요. 그렇게 열거한 다음에 사용하죠. 조그만 숫자를 우측 하단에. 그래서 H2O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요거 얘기한 거죠, 이거 지금. 그래서 각각의 원소의 기호 오른쪽에 조그만 숫자를 넣어서 그걸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To stand for. stand for 무슨 뜻? 나타내다 라는 뜻이야. stand for. 상징하다, 의미하다. 이거 꼭 알아야 돼, stand for. 자, 의미하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뭔가를 나타내는 거잖아. stand for the number. 자, 정관사 더 썼죠? 이건 뭐뭐의 특정한 수란 뜻이지. 그래서 atoms of that element. 저 원소의 원자의 수를 의미하는 거다. H2O. 그러니까 이 H 원자가 두 개 있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럼 stand for는 뭘로 바꿔도 돼요? refer to로 바꿀 수도 있겠죠. 가리키다. So for example, the chemical formula for water is H2O. 그래서 that tells us that. 자, 저 that은 주어인데 이 that은 이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that이죠. 얘는 인칭대명사고. 그래서 우리한테 뭐를 알려주냐? A water molecule is made up of 2 hydrogen atoms and 1 oxygen atom. 해석 굳이 더 안 할게요. b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혹시 모르니까 be made of의 이 made of은 뭘로 바꿀 수도 있어? composed로 바꿀 수도 있겠지? 아니면 consist로 바꿀 수도 있고 consist of.
자, 바로 내용 정리하죠. 이거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볼게요. 화학에서는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해 화학식을 사용한다. 화학식에는 각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한다. 게다가 원자의 개수를 표현하는 숫자까지 첨가한다. 화학식은 화학적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해진 기호로 짧게 표현한다. 효율은 아실 것 같아요. efficient 쓰면 되고요. 정해진 거니까 defined 내지는 established. represent. 너무 쉽습니다. 17번 지문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단조로워서 18번 지문 바로 가겠습니다. 아, 요거. 야, 요때 작년에 많이 냈죠. 학교들에서. 인간은 유년기가 제일 길 거예요, 아마. 그죠? 특히 현대사회에서 계속 성인이 뒤로 밀리고 있죠. 그지? 옛날에는 18, 19배 막 결혼하고 막 그랬잖아. 그죠? 계속 이제 배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걸 텐데, 자, 유년기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봅시다. 자, spending time as children, 아기로서, 아이들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 동명사가 주어. 자, allow 타동사, 자, 중딩 문법이죠.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to learn about their environment, environment는 주변 환경을 얘기해요. 자기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학습, 자, 그리고 learn이 학습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데 learn이 왜 학습이냐면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learn이 학습하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전광판 보고 뭔가 소식을 접했다? 그럼 그때 쓴 게 learn이야. 모르는 걸 알게 된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without childhood, 그럼 만약에 유년기가 없어? 그럼 animals must rely more fully on hardware. 하드웨어가 뭐예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태어난 몸뚱아리 얘기하는 거야. 하드웨어. 그러니까 본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롯이 뭐에만 의존해야 된다? 우리 하드웨어, 그러니까 갖고 태어난 기본적인 기질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nd therefore be less flexible, 그러니까 덜 유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rigid, 엄격하고 딱 정해진 대로만 하는 좀 굳은이라는 뜻이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본능이라는 뜻이니까 뭐 instinct 같은 거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를 예시로 드는데 among migratory bird species 그래서 철새들 종 사이에 those that are born knowing 자 knowing 여기서 뭐냐면 그냥 born 그러니까 안 채로 알면서 태어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알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분사구가 수식하는 걸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분사구문을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언제 그리고 왜 어디로 우리가 이주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태어난 애들. 걔네들이 즉 지금 짝대기를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죠. Those that are migrating entirely with instructions they were born with.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지시사항들에 전적으로 이주하는 그런 새들이 sometimes have very inefficient,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주 루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야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these birds born knowing how to migrate don't adapt easily. adapt 무슨 뜻? 적응하다. 그러니까 쉽게 적응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왜? 학습을 못했으니까. 학습이 불가능하니까. 학습은 언제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중국어 너가 배우는 게 유리할까? 내가 배우는 게 유리할까? 언어 학습은 무조건 어리면 어릴수록 유리해요. 무조건. 그래서 어렸을 때 유년기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그 체득이 쉬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변하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가 유리해, 내가 유리해? 너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왜 자꾸 신입사원 뽑는 줄 알아? 신입사원 왜 뽑냐면 얘네가 계속 조직의 프레시함을 불어와 주거든. 왜냐면 대리 이상부터는 주어진 일만 할 줄 알아. 근데 신입사원들은 겁대가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들이박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뽑는 거야. 물론 다 이것 때문에 뽑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거를 젊은 애들은 받아들이는 걸 되게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야. 변하면. 그러니까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내가 은퇴를 만약에 한다 강사로서 작년 수업이랑 올해 수업이 똑같다? 그럼 아마 은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10년 동안 수업이 그래서 매번 전 기수한테 미안해. 아마 너도 이제 한 3년 후면 미안함을 느끼고 있을 거야. 그러겠죠? 그래서 so when lakes dry up. 그래서 만약에 호수가 다 말라버리거나 up은 완전이란 뜻이야. 왜냐면 올라가면 누구랑 가까워져? 이거 기독교적 세계관이야. 올라가면 하느님이랑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얘네 어떤 이렇게 망치로 빵 두더지 그 때리는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 서양 애들 보통 게이지 드드드드드 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그래서 100% 때르든 밤 하면서 막 뭐 뜨잖아.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야. 그래서 왜 업이 완전이냐면 올라가면 하느님이랑 가까워서 완벽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그래서 dry up 다 마르다, use up 다 쓰다. 그래서 break up이 완전 깨지다, 쪽나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Forest becomes farmland where climate change pushes breeding grounds farther north. 그래서 원래는 더 남쪽에 가야 되는데 뭐 더 북쪽으로 가게 만든다든가 기후 변화가 왜냐면 이제 북반구도 따뜻해지고 이럴 테니까. Those birds that are born knowing how to migrate.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꾸며주는 주격관계되면서 관계절이죠. 그래서 이런 새들은 keep flying. keep은 이제 동명사 써야죠. 그래서 계속 날던 걸 유지해야 되니까 쭉 난대요. 이 오래된 규칙과 지도를 가지고. 자, 그러면 오래됐으니까 구식이죠. 조금 어려운 단어 잡아드릴게요. obsolete. 오래돼서 쓸모없다는 뜻이야. 구닥다리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있는데 주판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거. 이런 느낌이 obsolete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inefficient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by comparison, birds with the longest childhoods. 그래서 반대로 유년기가 좀 길었던 종은 and those that migrate with their parents. 그리고 부모랑 같이 이주했던 애들은 tend to have the most efficient migration routes. 왜 더 효율적인,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가져요? 상황에 맞춰서 학습을 해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childhood, 그래서 이런 유년기가 facilitates, 촉진하다, 활성화시키다. The passing, 정관사 썼네? pass는 전수죠. on, off, culture, pass on, off 하면 뭐뭐를 전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cultural information, 문화적 정보를 준대. And culture can evolve faster than genes. 그리고 문화는
유전자보다 훨씬 더 빨리 진화할 수 있대. 자, 요거 이제 의미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한번 곱씹어 볼게요. 문화하면 막 BTS 떠올리고 막 K-pop 떠올리는 애들 많던데 문화가 무슨 말인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Childhood gives flexibility in a changing world. 그러니까 유년기에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유연성을 준다. 여기가 빈칸 추론 포인트죠. 빈칸 추론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 문화적 정보라는 말이 뭐예요? 문화가 뭐죠? 사람들이 응. 살아온 응. 특성 때문에 응. 그들 생겨난 그들만의 약간 이거는 가공할 수 있고 축적되는 지식의 저 전체를 뭐라 하지? 지식의 그냥 체계라고 할까? 그러니까 축적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전수하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가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또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더 빨리 발전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학습을 통해 계속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왜냐면 내가 다녔던 학교가 우리 엄마가 다녔던 학교보다 훨씬 더 좋고 지금 주아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내가 다니던 학교보다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문화는. 자, 이제 바로 내용 정리할게요. 동물의 유년기는 주변 환경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년기가 짧을수록 본능에 의존하고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근데 반면에 유년기가 길수록 학습된 내용이 많아 적응에 유리한 거죠. 동물의 유년기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학습 능력을 갖추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 계속 변화하는 거. varying 적응, 조정하는 거니까 adjust. 근데 중요하다는 알죠? 엄청 중요하다. critical, vital. 이런 단어는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단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자, 다음 19번이
여기서 이 구역의 끝판왕입니다. 요거는 늘 어렵게 나왔어요. 요거 혹시 읽어봤어요? 처음 보나요? 네. 그러면 요거 지금 읽을 시간 한 2분 드릴게요. 한글 위주로 읽어도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biologists distinguish the kinds of similarity. 자, 유사성이란 뜻인데 similarity. 그러니까 생물학에서는 우리가 소위 통상적으로 쓰는 유사함이라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두 개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생물학에서는. 자, 그래서 analogous. 저 analogous가 analogy. 우리 비유 얘기할 때 그 analogous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상사 서로가 유사하다는 뜻이야. 서로가 서로 상자. 서로가 유사한 이 상사 형질은 are ones. 여기서 one은 뭐를 가리키는 부정 대명사냐면 treats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복수 처리한 거예요. Ones that have a common function but arose on different branches of the evolutionary tree and are in important sense not the same organ. 그러니까 무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격 관계 대명사. 자, 그래서 얘가 관계절 1, 관계절 2. 그래서 기능은 common, 똑같대. 근데 뭐로부터 비롯됐다? 서로 다른 진화론적 그 계보에서 비롯됐대. 그러니까 지금 종이 다르다라는 거잖아. 근데 기능이 똑같대. 그리고 are in an important sense. in a sense 하면 어떤 측면, 그러니까 중요한 측면에선 이런 뜻이야. 중요한 측면에선 얘네가 일단 기관이 같지가 않대.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거든. 근데 신체적인 구조상으로 봤을 땐 다르대.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상사 형질은 결국 뭐예요? 그냥 기능이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다? 뿌리는 다르다. 아, 그럼 딱 봐도 그럼 다음은 좀 뭐겠어? 기능은 다른데 뿌리가 같다일 수도 있지 않겠어? 그래서 the wings of birds and the wings of bees. 아, 이제 좀 이해되지? 새의 날개랑 벌의 날개는 일단 생긴 건 다르긴 한데 전반적인 생김새는 비슷하죠. 다 어쨌든 이러잖아. 근데 새는 이렇게 나는데 벌은 막 this is 막 이런 식으로 날잖아. 그지? 그래서 are both used for flight. 비행을 위해서 쓰인다는 건 똑같아. 기능이 똑같네요. 근데 are similar in some ways. 그리고 어느 정도는 비슷해. 왜냐면 기능이 비슷하니까, 기능이 똑같으니까 어느 정도는 생긴 게 비슷해야겠죠. 그죠? 비행기도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Because anything used for flight. 왜냐면 비행을 위해 사용되는이라고 해서 분사구 수식이죠. 어떤 것이든 has to be built in those ways. 기본적으로 날개라 함은 어느 정도 정해진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지만 but they arose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생겨났대요. In evolution, 진화하면서. And have, 그리고 nothing in common beyond their use in flight. 날개로서의 역할 빼고는 둘 다 완전 다르대. 됐죠? 그러니까 기능만 똑같지 사실 기관적인 측면, 신체 기관으로서 봤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가 아니라는 거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날개라는 기능은 똑같지만 엄밀히 두 날개를 서로 같은 거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제 호몰로거스는 말 그대로 뭐냐면
상동. 그 호모가 뭐냐면 동일하다라는 뜻이거든. homologous. 그러니까 상동, 서로가 동일하다라는 뜻이야. 상사는 서로가 유사하다고, 상동은 서로가 동일하다. 그래서 homologous traits in contrast may or may not have a common function. 기능이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대. But 하지만 they descend. descend가 뭐야? ascend는 올라가다, descend는 내려가다. descended from a common ancestor.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계보를 타고 내려왔다는 거니까 유전자가 동일하다, 같다라는 거죠. And hence 그래서 have some common structure.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똑같다는 거지. That 자, indicates네 선행사가 structure니까. 그래서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주격관계 대명사. 그래서 뭐를 드러내냐? 아,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 문법. 자, 여기만 좀 물어볼게요. common structure, 얘를 주어로 잡고 한번 해석해봐. 이 공통의 구조가 드러낸대. 뒤에 해봐. 그들이 같은 기관 왜 그들이라고 했어? 대열 태어르면 그들의 아니야? 빙은 뭔데? 동사? 그럼 주아는 언어적 감각은 괜찮네. 읽었을 때 그냥 그렇게 해석한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해석한 거야, 너도 모르게.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한 스푼 넣어주는 건 왜 그런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지. 이것까지 가미되면 너는 실용 영어도 끝, 시험 영어도 끝. 잘 봐. indicate 자동사, 타동사. 드러내다니까. 나 드러냈어. 뭘?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indicate는 타동사죠. 뒤에 목적어 와야 되지. 목적어 누구? 동명사. 자, 동사 뭐 가져? 동사는? 그럼 준동사는? 동사가 주어 가지니까 준동사도 주어 가져야 되지. 의미상의 주어야. 알겠죠? 그래서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로 소유격이랑 그 다음에 목적격을 써요. 그래서 저거 them being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이거는 뭐랑 같은 말이야? That they are the same organ. 자, 얘는 상동형질은 반대로, 그러니까 이러니까 동이라고 하지. 똑같은 신체 기관이 되잖아. 근데 뭐 할 수 있어? 생긴 거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기관이 똑같다. 이제 이해됐어? 자, 이거 저거 되게 중요해. 의미상의 주어. 이제 이해가 확 됐죠? 자, same. 다른 단어. identical. identical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상동형제 뭔지 봅시다. 자, 이번에도 날개야. The wing of a bat. 박쥐의 날개랑 the front leg, 말? 말의 다리? front,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기능이 다르죠? 하나는 날개고 하나는 다리인데? 근데 have very different functions. 기능이 달라. But they are all modifications. 변형이래. 림이 뭐예요? 우리 림보 할 때 림이요. 팔다리. for 림이니까 앞다리죠. 앞다리의 뭐? 변형에 불과하대. All mammals. 모든 포유류의 공통 조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포유류가 이렇게 갈라졌겠지? 그 공통의 포유류 조상의 앞다리의 변형에 불과. 그럼 박쥐의 날개는 벌의 날개랑 같아, 달라? 다르죠. 이거 발이었어, 발. 포유류의 발이 이렇게 된 거라는 거야. 박쥐 포유류잖아. 알 낳는 게 아니라 새끼 이렇게 낳잖아, 포유류처럼. 그러니까 이거 박쥐의 윙이 뭐라고? 포유류의 발이었다고. 그러니까 벌의 날개랑은 다르지. 왜? 조상이 다르니까. 이제 이해됐어? 그러니까 생물학은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뜬금없잖아. 말의 다리랑 박쥐의 날개가 똑같대. 포유류니까. As a result.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죠. 그러니까 엄청 뜬금없는 데서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러니까 유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벌의 날개랑 새의 날개는 유사하다고 보는데 요 두 개는 누가 유사하다 보겠냐고. 그러니까 상동형질이 그만큼 특이한 거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y share non-functional traits. 비기능적이래. 왜 비기능이야? 한 놈은 뛰고 있고 한 놈은 날고 있잖아. 그러니까 비기능적 형질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treats like the number of bones. 그러니까 뭐는 똑같대. 박쥐의 날개에 있는 그 뼈랑 발굽 안에 있는 뼈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the ways they are connected.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똑같고. 왜? 포유류의 앞다리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뼈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뭐만 남았어? 꼬리 뼈만 남았잖아. 꼬리가 사라지고. To distinguish analogy from homology. 상사와 상동을 서로 구분한다. 상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속으로 봐야 비슷한 거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biologists usually look at the overall architecture.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본대. Of the organs and focus on 그리고 their most useless properties. 가장 쓰임이 없는 특성에 집중한대. 왜 이렇게 얘기할까? 왜 useless지? 아 이거 다음 장에서 하자. 이거 의미잖아. 자, 여기까지 됐죠? 다음 장 볼게요. 왜 생물학자들이 왜 가장 쓸모없는 거에 집중한다 할까? 그럼 가장 쓸모없는 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비기능적인 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야? 뭐 알아내려고? 처음에 그거 좀 올려서 할 거야. 기능적인 거를 좀 보는데 두 번째 거는 비기능적인 걸 보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알아보려고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가면 안 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알겠지? 자, 요거 내용 정리할게요. 생물학에서는 유사성을 좀 더 엄밀히 구분해야 되죠. 자, 상사형질. 뭐는 똑같다? 기능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유전적 계보에서 비롯된 거. 그러니까 이것도 신기한 거야. 유전적 계보가 다른데 기능이 똑같은 거야. 그죠? 반면에 이거 반대는 누구예요? 상동형질이죠. 서로 같다.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유전적 계보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좀 잡아볼게. 그냥 이 두 개를 좀 요약할게. 상사형질은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완전히 이질적이고 상동형질은 반대로
겉보기에 이질적이지만 알고 보면 동일한 유사성이다. 생물학적 유사성이다. 자, 겉보기에 seemingly 쓰면 되죠. 이거 엄격히 strictly distinct 구별된다. 이건 아까 아이덴티컬 잡았으니까 이 정도만 볼게. 자, 20번. 20번 이것도 앞에 잠깐만. 어디 내용이 겹치더라? 고양 외국어 아니었나? 국제고였나 보다. 왜냐면 요 비슷한 내용이 나왔거든. 그거 국제고 수능 특강이었나 보다. 왜 농업이 혁명인 줄 알아? 옛날에? 1차가 농업혁명이었잖아. 왜 혁명이었을까? 원래는 수렵하고 체육 생활하고 응. 인류가 직접 이거 세상을 그냥 싹 다 바꾼 거거든. 일단 말대로 정착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착 생활하니까 이제 뭐가 돼? 한 곳에 머물러서 살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수렵 채집 안 하고 어떻게 됐어? 이게 국제고 지문이었거든. 수렵 채집을 안 하고 어떻게 됐다? 가축을 사육화했다. 그러니까 사육화하기 전에 농업이 확립됐다라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농업이 확립되면서 이제 기구가 발달을 막 했어. 그리고 농업의 생산량이 막 늘면서 뭐가 발생했어?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지.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뭐가 발생했니? 불평등이 발생했잖아. 그래서 뭐가 발생했어? 계급이 발생했잖아. 그래서 국가가 생겼잖아. 이러니까 다 바뀐 거야. 지금 우리의 지금 현대 문명의 근간을 이룬 거야. 자,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사회 계열 공부할 때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상식 수준에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농업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해? 제일 필요한 거. manpower. 노동력. workforce, manpower, labor force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됨에 따라서 출산율이 급락하는 건 불가피한 거야. 왜? 이제 농업 국가가 아니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 되면서 뭐가 생겼어? 도시화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런 거야?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땐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농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별로 안 필요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에서 수요가 필요하니까 얘네가 이제 떠난 거지. 그래서 이주했잖아, 도시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사회 변화에. 그래서 이제 2차가 산업혁명이었던 거지. 그리고 3차가 지금 정보기술혁명. 이제 4차가 그 유명한 4차 산업혁명이 AI. 그러니까 우리 어마어마한 인류사의 소용돌이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거 되게 무서운 게, 나 지금 내신대회 11개 학교 하고 있는데 지금 챗 GPT 없잖아? 그럼 나 11학교 못해. 어떻게 해, 이거를?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수준과 양상이 2년 만에 바뀌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더 필요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 전통적인,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옛날에 교수님이 실제로 그 구술 면접할 때 낸 문제라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좀 아이스 브레이킹 겸 하면서 이제 애 사고력 물어본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돼요. 근데 이젠 좀 너무 진보하다. 이것도 거의 10년 다 돼가니까. 어느 산업이 망할까요?
그치 그런 거 얘기해 애들이. 근데 이거 얘기하면 딱 봐도 너가 교수라고 생각하면 붙이겠어? 누구나 쉽게 생각할 만한 거잖아. 대리운전, 카센터, 주유소 이런 건 너무 쉽잖아, 그지? 호텔이요. 왜 호텔이 없어질까요? 발이 묶여가지고 응. 거기서 자야 되는데 응, 잘 줄 사람이 없어도 그치. 언제든지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호텔에 애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어. 왜냐면 우리 소위 모텔이라고 하잖아. 이게 미국에서 비롯된 거거든. 모터에다 호텔 붙인 거야. 왜냐면 미국은 땅덩이가 넓잖아. 얘네 무슨 전방 500km 후 우회전입니다 막 이래.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라잖아. 그래서 얘는 중간에 쉬어야 되거든. 그래서 숙박업은 교통에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 교통에 혁신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얘네는 그러니까 호텔 경영학과 가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또 내 말이 맞냐? 아닐 수도 있어 또. 이래서 미쳐버리겠는 거야. 직관적이고 일차원적으로 사고했을 때 그게 통할 가능성이 없어. 오히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난 오히려 누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쿠팡 로켓 배송 아저씨들이랑 막 이런 오히려 1차원적인 육체 노동 있지. 이거 무조건 살아남을 것 같아 난. 반대로. 근데 오히려 애매한 사무직 있지. 대기업에 있는 모든 유사한 사무직 다 날라가 내가 봤을 때. 다 필요 없어. 오히려 걔네가 제일 필요 없어 이제. 왜? 사고를 하는 걸 인공지능이 하니까. 근데 이 속도가 뭐라고? 너무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고. 인공지능 어렸을 때 90년대에는 그냥 과학 공상 영화에서나 우와 막 하면서 봤던 거야. 30년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니까. 이러다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까지 생기겠어.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지. 그거 아니라고 말 못할 것 같아 이제는. 너무 무서워. 너무 빨라. 그래서 결국 인류의 멸종은 인류가 자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진짜 과학 공상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자, 자라나는 크랍이에요. 이거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동명사예요. 주어 crops가 아니에요. 왜? 그리고 타동사 쓰면 재배하다. 작물을 재배하는 게 자, force는 무슨 뜻? 강제로 시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뭐뭐하게 하다. 한 장소에 머물도록 했대. 당연하지. 농사 줘야 되는데 어딜 가? 그러니까 우린 농사꾼들의 언어고 쟤는 장사꾼들의 언어잖아 영어가. 이러니까 언어적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Hunter-gatherers typically moved around frequently. 수렵 채집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움집만 생각해도 한국 사회. And they had to be able to carry all their possessions. 소유물이라는 뜻이죠. With them every time they moved. 이거 every time 그냥 whenever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맨날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거우면 안 되니까 들고 다니는 게 없겠지.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야. In particular, 특히 mothers had to carry their young children. 엄마들은 애들을 막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 왜? 아빠는 뭐 하고요? 아빠는 사냥 나갔잖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유전자에 각인된 거래잖아. 남자는 차를 사려고 하고 결혼하면 여자는 집 사려고 하고. 이게 유전자에 각인된 거야. 그래서 as a result, hunter-gatherer mothers could have only one baby every 4 years or so. 그치, 4년마다 왜 한 명씩밖에 못 낳아? 너도 어렸을 때 잘 생각해봐. 4, 5살 때까지는 엄마 손 겁나 많이 타야 되는데 6살 때부터는 편해진다고 하죠, 소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spacing. 동사 여기 있죠. 네, 콤마 했네? 접속사 없지? 이건 딱 봐도 뭐야? 분사구문이지? 그래서 4년에 한 명씩밖에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 스페이스는 컴퓨터의 그 스페이스바 생각하면 돼. 간격을 띄울 수밖에 없었대. Their births 출산을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they never had to carry more than one child at a time. 이거 그냥 뭐로 바꿔도 돼요. they 어차피 주어 겹치죠 이거. 엄마. 그죠? 그럼 얘는 그냥 굳이 이렇게 안 쓰고 in order 내지는 so as not to carry로 바꾸면 되지 않아?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리고 so that의 이 that은 접속사 대시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so that. 됐죠?
Farmers, on the other hand, could live in the same place year after year and did not have to worry about transporting young children long distances. 그러니까 맨날 같은 데에 사니까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어차피 계속 똑같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장 Societies that settled down in one place were. 자, 이거 수일치 조심해야겠다. 자, 여기 보시면 주격관계대명사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그러니까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한 곳에 정착했던 사회는 were able to shorten their birth intervals. 출산의 간격을 뭐 할 수 있었다? 줄일 수 있었다. 좁힐 수 있었다. 그러니까 4년이었던 게 2년으로 줄거나 막 이랬다는 거. From 4 years to about 2. 그러니까 2년 정도. 왜냐면 한 2-3살 정도면 이유식 떼고 이제 밥도 먹고 조금씩 아장아장 걷고 하잖아. 그러면 완전한 내 케어가 필요하진 않잖아. 그럼 이제 둘째를 낳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this meant that. 자, me는 타동사, 목적어로 접속사 대신 쓰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Each woman could have more children than her hunter-gatherer counterpart. 수렵 채집 사회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고, 자, 그리고 콤마하고 위치네. 자, 그럼 이 위치는 당연히 콤마 때문에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선행사는 당연히 뭐 잡으면 돼요? 앞에 내용 전체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resulted in. result in이랑 result from 뜻 차이 알아요? 그럼 쓸게. 알아야 돼요. result in, result from. 근데 이거 직관적으로 막 달달 암기하지 말고 이는 결국 뭐로 결과를 야기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고 from은 뭐뭐로부터 결과가 생기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rapid population, 급작스러운 인구 성장을 야기했다라고 얘기하겠지? 자, 그러면 똑같은 단어 뭐 있어요? resulted in처럼 bring about 쓰면 되겠죠? brought about. bring about 뜻 알죠? 야기하다. bring about 꼭 기억하세요. 혹시 몰라서 하는데 급증이 영어로 뭐냐면 surge야, surge. 급증. 인구가 급증했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an increased population was actually an advantage to agricultural societies. 그러니까 당연히 농경사회의 인구 증가는 유리하죠. 왜? Because farming required large amounts of human labor.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가 계속 쌓였겠지. 인구가 많이 필요하니까. 자, 다음 장에서 내용 바로 정리하고 집에 갑시다. 저 심화영어 잘 나오는데. 지금 있어요? 네. 그럼 스캔하게 옆에다 꺼내놔 그럼. 이거 해설하고 제가 스캔할게요. 그거지 그거 소울. 네. 아이고 많다야. 그리고 쌤이 시도 주셨는데. 시? 근데 이게 누구 건데? 시험별 협정은 아니고 똑같은 선생님이에요, 신영. 프로스트. 약간 선생님이 뭐 저희가 수업 잘 들으면 이런 거 안 낸다 하고 잘 들으면 내겠네. 잘 안 들으면 내실 거죠? 자, 내실 것 같은데. 근데 시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사실 교육이 되게 좋은 거야. 영어를 너무 이런 것만 배우면 안 되거든. 그래서 단적으로 너가 배우는 이 비문학은 여기 아예 안 통해. 그래서 하면 이거 빡세지. 어쩔 수가 없어. 안 맞아. 안 통해서 그래. 어떻게 정리할까? 오케이. 수렵 채집 사회는 지속적인 이동으로 인해 인구 증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경사회는 정착생활이 확립되면서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 따라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경사회 발전에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 농경사회는 정착생활이 확립되며 확립되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확립 established 노동력 workforce labor 생각해보니까 농경 자체가 안 나와 있네. 근데 뭔지 알지? agriculture. 자, 오늘 단어가 다 좀 쉽다. 어려운 거 잡아볼라 해도 내용이 단조로워서 이렇게 어려운 건 딱히 안 잡히네요. 질문 있습니까? 오늘 거 별로 안 어렵죠. 근데 또 낼만한 건 또 꽤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